지난주 TJB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가족이 2번 울고 있는 사망사고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던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윤창호법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가 이번뿐이었던 건지 지난 1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판례를 분석해 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대를 잡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23살 청년을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운전자. 같은 해 면허 취소 수치에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천안의 운전자까지. 두 사건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검찰이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보고만으론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윤창호법은 음주 사실뿐 아니라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하다 보니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음주가 운전이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증을 검찰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창호법의 적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렵사리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가해자 엄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지역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21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5건이 전부였고 나머지 76%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시속 200km로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의 중상을 입혀도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등 5건의 실형 판결 가운데 2년을 넘는 징역형은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도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가 배상될 거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으로 법정 형량은 높아졌지만 실제 판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법정형이 아무리 높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법원에서 이제 실제 선고형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법정형만 높아져 있고 실제 형량은 거의 이제 그대로인 상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음주운전을 막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윤창호법이 탄생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음주사고 현장에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